PPT 사이트에는 위와 같은 식의 기도 주제가 주어진다. 스테블바인 장군은 위컴 장군에게 기도단의 활동이 수푼을 구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며 둘 다 멀리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을 이용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들이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대해 장군에게는 난공불락의 적이 있었으니 바로 신명기 제18장 10절에서 11절이었다. 기상천외하게도 그리고 위컴 장군은 몰랐던 바지만 스테블바인 장군은 군정보부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에서 열거된 하나님 앞에 혐오감을 주는 온갖 행위들에 착수했었다. 단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만은 예외였으며 그 대신에 버지니아 주의 산속에서 자기 수양의 권위자 앤서니 로빈스의 보호 감독하에 직접 불속을 걸었다. 신명기 9절에 대한 워킴 장군의 강경한 해석은 스테블바인 장군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절박했다. 알링턴의 집에서 행했던 심야의 공중 보양 시도들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장군은 이 실패 역시 늘어만 가는 미결 문제의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염소 노려보기 실험을 해보라고 특수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마침내 포트 브렉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숙달시킬 시간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도 몰랐다. 스테블바인 장군이 총사령관인 레이건 대통령에게서 유사한 정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쌍방의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밑에서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로널드 리건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백악관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있는 동안 레이건 부부는 중대한 조처와 결정을 내릴 때면 거의 언제나 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여인의 인가를 받았다. 그 여인은 행성들이 레이건의 모험을 위해 유리한 배열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별점을 쳐주었다. 조앤 퀴클리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1987년 대통령이 중거리 핵 전력 협정에 서명할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현재 대통령 첨성과 조앤 퀴클리라는 비공인 직함으로 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친구인 웨컴 장군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칙에 대해 변치 않는 존경을 표했다.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창조론 교육을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레이건은 이 발의를 성원하며 신앙심 깊은 미국이 각성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내가 위컴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고위급 파티에 대해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퀸터스 1이라는 호텔에서 열린 성대한 만찬 파티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탄을 들먹이며 비난했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움찔했던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움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초자연주의가 소멸하지 않고 있으며 때때로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기독교인으로서 섬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테블바인 장군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평했다. 나는 사실 좀 흥미가 생겼었어. 위컴은 내게 털어놓았다. 스테블바인 장군은 그날 파티에서 위컴 장군의 얼굴에 순간 호기심 어린 표정이 스치는 것을 탐지하면서 그것이 군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했다. 현장에서 초능력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기독교도로 유명한 참모 총장을 현혹시킬 수만 있다면 초자연적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듯 했다. 그래서 스테블바인 장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원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군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수푼을 구부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컴 장군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스테블바인의 실수였다. 나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그가 스푼을 구부리기를 원치 않았소. 그런 일을 하기엔 장소가 부적절했소. 이런 식의 과도한 열의 때문에 결국 스테블바인 장군은 강제로 조기 퇴임을 당했다.
그러나 마누엘 노리에가에 대한 초자연적 전쟁은 스테블바인 장군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5년 후에 1989년 12월 노리에가를 축출하고 그가 코카인 밀매 혐의로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은 대의명분 작전에 착수했다. 그런데 미군이 파나마에 도착했을 때 노리에가는 이미 몸을 숨겨 자치가 묘연한 상태였다. 미국 정부 내의 한 기관에서 심령 스파이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노리에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린 부캐넌 하사관은 포드 미드의 그 판자 건물 안에서 앉은 자세로 무화경 상태에 들어가 노리에가의 소재에 관해 어떤 강력한 자극을 받았다. 크리스티 맥니콜에게 물어봐. 크리스티 맥니콜에게 물어봐. 그는 종이에 계속 이 말을 썼다. 뷰캐넌은 영화 스타스키와 허치, ABC 미니시리즈 패밀리와 소머즈 등에 출연한 배우 크리스티 맥니콜 이 노리에가 장군의 행방에 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1989년 12월 당시 크리스티 맥니콜은 CBS의 몰래카메라 40주년 기념 특집과 제시카의 추리극장에 출연했다. 크리스티 맥니콜에게 물어봐. 뷰캐넌은 무화경의 상태에서 이 말을 잇따라 썼다. 뷰캐넌은 여기까지 말한 뒤 당국이 자신의 예측에 따라 실제로 크리스티 맥니콜과 접촉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비밀 심령 부대의 조직 구조상 예측이 상부로 전달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맥니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로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이 1989년 12월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았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접근해 온 사람이 내가 처음인지 아니면 혹시 과거에 미 정보부 스파이들이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보통의 불가지론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적국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세상사를 처리하는 일이 표준적 차원과 초자연적 차원의 양범주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나는 1, 2년 동안 짐 캐넌의 1970년대 말 캘리포니아 원정 중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한 모두 접촉했다. 스튜어드 헬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스튜어트는 두 사람 모두의 친구이자 물병자리의 음모의 저자로 유명한 마릴린 퍼커슨의 소개로 짐을 만났다. 스튜어트는 내게 짐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요즘 스튜어트는 기업 임원들에게 스트레스 조절법을 가르치고 있다. 애플, AT&T, 세계은행, 나사 등을 방문하여 그곳 경영자들에게 직장 생활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사실 그는 서구 세계 전역의 이 기업 저 기업을 다니며 현재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발달 중인 가치관이 지금부터 10년 후면 전국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짐의 1979년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 수십 명 중 한 명이다. 스튜어트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우연히 초능력 부대의 살아있는 화신인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묻게 되었다. 스튜어트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했다. 버트 로드리게스입니다. 버트 로드리게스라고요? 플로리다주에 사는 무술가죠. 내 동생이 그의 문화생으로 있습니다. 나는 버트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의 체육관은 언제나 군인이나 특수부대 요원 출신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 겁나는 사람들 속에 비쩍 마른 내 동생이 있는 거죠. 검색 엔진에서 버트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을 입력해 찾아보니 강한 인상에 삭발을 하고 검은 콧수염을 기른 쿠바인이 플로리다주 데이니어 비치에 있는 그의 체육관에서 덩치 큰 남자를 세게 치고 있는 사진들이 화면 가득 떴다. 버트는 언젠가 한 번은 내 동생한테 가슴에 오이를 올려놓고 바닥에 눕게 했습니다. 그러곤 눈에 눈가리개를 하고 휙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사무라이 검으로 오이를 반으로 갈라 놓았죠. 물론 내 동생 몸엔 상처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눈을 가리고 말입니다. 세상에
버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니, 신령하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는 초자연적인 사람입니다. 걸어 다니는 죽음의 화신 같은 사람입니다. 멀리서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정신력만으로 물리적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는 일단 상대방의 주의를 끌면 직접 만지지 않고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스튜어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최고의 초능력 부대 요원이지만 그 실력을 말로 떠벌리지는 않아요. 그는 쿠바에서 온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본능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그의 밑에서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유죠. 2001년 4월 버트 로드리게스는 새 제자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지아드 자라였다. 지아드는 어느 날 버트가 운영하는 US1 피트니스 클럽에 나타나서 그의 뛰어난 실력에 대해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아드가 플로리다 해안 주변의 산지에 있는 무술 지도자들 가운데 왜 버트를 선택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버트가 특히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와 관련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경호대장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지아드는 버트에게 자신이 여행을 아주 많이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불의의 공격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호신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버트 로드리게스는 나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아드를 아주 좋아했어. 그는 정말 겸손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어. 몸 관리를 잘했고 아주 근면했어. 그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셨습니까? 목조르기 기술이요. 그 기술을 쓰면 누군가를 잠재우거나 죽일 수 있어. 목조르기 기술 말고 가미가제 정신도 가르쳤어. 목숨을 바치려는 태도, 즉 결사적으로 싸울 열정이 필요한 법이요. 그것은 제 육감을 각성시켜 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상대가 허세를 부리는지 여부를 간파할 수 있게 해주어. 그로써 나는 그에게 목조르기 기술과 가미가제 정신을 가르쳤어. 지아드는 축구 선수였어. 나는 싸울 때 내 옆에 태권도의 검은띠 유단자보다 축구 선수가 있기를 더 바라오. 축구 선수는 몸을 획 피하고 돌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가 버트가 다시 말했다. 지아드는 스타워즈의 영웅 루크 스카이워커 같았어. 당신은 루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것을 알 거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오. 믿으면 정말로 존재하게 되오. 그렇소. 지아드는 믿었어. 그는 정말 루크 스카이워커 같았소. 버트는 6개월 동안 지아드를 가르쳤다. 그는 지아드를 좋아했고 레바논에서 힘들게 성장했던 얘기를 듣고는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지아드에게 단검술 교본 3부를 주었고 지아드는 그 교본들을 동료인 마르완 알세이에게 넘겨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마르완 알세이가 2001년 9월 10일 펜서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보잉 757기의 운항 교범, 칼, 까만색 캔버스 백, 영독 사전, 그리고 버트 로드리게스가 쓴 무술 교본 3권을 두고 갔기 때문이다. 마르완 알세이는 펜서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뒤 보스턴으로 날아가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으로 갈아탔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여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시켰다.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한편 지아드 자라는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을 조종하여 워싱턴 DC로 향하던 중 펜실바니아주의 들판에 추락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버트가 말했다. 그거 아시오? 나는 지아드의 임무가 지식인들을 공중 납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자기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행기 탈취에 성공했는지 확실히 확인하느라 주춤했을 거요. 버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애가 대량 학살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는 없소. 안 그렇소?
가이 샤벨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2003년 겨울 6명의 낯선 이들이 며칠 사이에 그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연락해 오면서부터였다. 그들은 정말 심령의 힘으로 염소를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가인은 당황스러웠다.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 자들은 누구이기에 그 염소 얘기를 안단 말인가.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꾸미며 대답했다. 물론이요. 그 후 그는 곧바로 특수부대에 전화를 걸어 연락해온 사람들 모두 무슬림이며 다만 어떤 영국인만은 무슬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나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이메일 발신지는 무슬림 국가들, 그것도 악의 축 국가들이었다. 가이에게는 이런 일이 생전 처음이었다. 혹시 그들이 알카에다가 아닐까 노려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 연락해 온 빈 라덴의 스파이들은 아닐까. 이것이 알카에다의 완전히 새로운 초능력 부대의 시작이 아닐까. 특수부대 측에서는 가이에게 나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10중 8구 나 역시 알카에다 소속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들이 조언했다.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란 사실이지만 특수부대 측은 내가 나이를 찾아갔던 그날 아침 그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가이의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당부했다.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찍어 놓으십시오.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 두란 말입니다. 그자들의 정체를 알아내야 하니까. 가이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언제쯤 내가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추측하건대 내가 그의 딸이 시카고에서 리차드 기어와 함께 춤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영화에서 캐서린 제타 존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하고 외쳤을 때가 아닐까 싶다. 신분을 위장한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조차 그렇게까지 흥분해 보이려는 계산은 못할 터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인은 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내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햄스터를 기르는 독자들 얘기를 꺼냈을 때 가인은 나에게 슬쩍 의욕에 찬 시선을 던졌다. 독자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이며 내가 그날의 일을 대중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조직에 보고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 가이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가라데 권법으로 염소를 죽이는 군인의 사진을 봤을 때 당황하여 급히 그것을 집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이가 밝힌 바로는 그것은 보통의 가라데 권법이 아니라 죽음의 터치였다. 죽음의 터치요? 가이는 죽음의 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인체의 굽소를 누르거나 찌르는 전설적인 점혈타법으로 일명 통백원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 타격 자체는 아주 약하다. 결코 강타라고 할 수 없는 강도다. 염소에게 그런 타격이 가해질 경우 염소의 피부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 멍이 들지도 않는다. 타격을 당한 후 하루 정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것이다. 알카에다가 그런 힘을 얻게 될 경우를 상상해 보시오. 그건 노려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겁했던 거요. 그때는 아직 당신이 알카에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가이의 삶은 예상 밖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말하자면 낮에는 무도 및 무술 지도자로 활동하고 밤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알카에다의 초능력 부대에 잠입할 비밀 요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가이와 나는 연락을 계속 가졌다. 한 번은 통화 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부처와 만남을 가졌소. 국토안보부입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소. 하지만 그들은 전에 내게 연락해 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알카에다 요원이라고 믿고 있소.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소. 어떻게 알았답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 블랙리스트에 있는 전화번호였다고 했소. 정보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맞습니다. 맞아. 틀림없이 요원이 맞아요. 라고 했소.
알카에다 말입니까? 그렇소, 알카에다요. 당신은 미끼인가요? 그런 것 같소. 이 일로 점점 등골이 오싹해져 가고 있어. 당신이 미끼인 게 맞군요. 이봐요, 존. 정보부 사람들은 나를 개로 본다오. 개로 본단 말이오. 나에겐 가족이 있어 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가족이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였어. 이러다 내가 가로등 기둥에 매달리고 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우라질 가로등 기둥에 말이오. 이때 가희의 아내가 한마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우라지게 재미있네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가희가 말했다. 가희와 그의 아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게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전화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제 그만 끊겠소.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계속 알려주세요. 가인은 내 말대로 해 주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알카에다의 초능력 부대를 덫에 걸려들게 하려는 계획들이 여러 번 바뀌는 사이 가인은 내게 그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가이가 그자들을 미국으로 초대하기로 하는 식의 A안이었다. 그러나 곧 정보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들은 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이곳에 오는 건 내키지 않습니다. B안은 훨씬 위험한 계획으로 가이가 그자들의 나라로 가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비교적 무해한 심령수를 가르쳐 준 뒤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가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라질 그건 죽어도 못하오. 그 다음에는 가이가 런던이나 프랑스 같은 중립지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 C안이었다. C안은 양쪽 모두에게 적절한 안이었고 성사 가능성도 가장 높아 보였다. 가인은 나에게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단연코 알카에다 스파이가 써보낸 거라고 말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벨리 선생님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대회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벨리 선생님, 선생님의 클럽에 가입 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였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전개되었던 것 같다. 즉 가이가 눈부신 함정 수사 중에 있거나 그저 가이의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운 나쁜 무술 열광자가 배에 실려 콴타나모로 이송되기 직전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어쨌든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알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